반갑습니다. 국내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강의를 맡은 인하대학교 프론트학부대학 교수 성동기입니다. 오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차 강의의 주제는 어디로 떠날 것인가 입니다. 1차 시 주제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대응입니다. 1991년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거주한 고려인들은 살고 있었던 국가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떠나야 하는 자와 남는 자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고려인은 어디로 떠나야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한 후 체제전환 기간 동안 고려인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거주국마다 고려인의 상황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을까요? 고려인이 재이주한 국가들은 어디였을까요? 왜 고려인은 독립 이후 바로 한국으로 이주를 할 수 없었을까요?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1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에 나타난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려인이 재이주를 위해 선택한 국가들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991년 독립 이후 왜 고려인이 한국으로 재이주를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 발생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 방식으로 체제 전환을 시도한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안정적으로 국제사회의 표준에 적합한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1년 독립 이후에 카자흐스탄은 워싱턴 컨센서스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것은 급진적이고 빅뱅식으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은 했지만 이러한 방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없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일국, 일산업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은 주로 에너지 자원, 석유와 가스, 지하 자원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로서 독립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의 고유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에너지 자원 생산과 지하 자원 생산이 여기에 맞아떨어져서 단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거주국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고려인 사회 역시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은 실질적으로 소비에트 연방 시절부터 아주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1937년 강제주 당한 이후 강제주 1세대는 집단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에 성공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강제주 1세대가 집단 농장을 중심으로 정착을 하면서 2세대는 고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 이민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주 1세대는 블루칼라 계층으로서 노동 중심으로 정착에 성공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2세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학력을 바탕으로 전문직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앙아시아 고려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1991년 독립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에 카자흐스탄이 고유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문가 집단이 많았던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도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인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도입하고 사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였습니다. 사회화 과정은 기존의 국가 소유의 기업, 가계, 유전, 광산 이러한 것들을 민간,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일부가 재벌로 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고학력 전문가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사회화 과정에서도 고려인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려인 재벌은 나중에 카자흐스탄 정계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화되면서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 전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거주국의 경제 성장과 유연한 민족주의 정책으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재이주보다는 체제전환기 안정적인 정착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주변의 중앙아시아 고려인 친척을 카자흐스탄으로 재이주시키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친척을 카자흐스탄으로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2000년 이후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가족은 주변 국가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이 자원 중심으로 카자흐스탄과 경제교류를 했기 때문에 고려인이 한국 기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에 아주 많은 유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유전 개발에 참여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자원과 지하 자원 중심의 경제 교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해서 활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 고려인 스스로가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을 만들고 재벌로 성장했기 때문에 스스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이 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거주국인 카자흐스탄의 유연한 민족주의 정책과 2000년 이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주를 선택하기보다는 카자흐스탄에 남아서 새로운 정착을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